이제 트럼프가 됐어요. 오늘 잘 매도하십시오. 요새는 한 템포 빠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약 다 뻥꾸 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이기로 이제 아메리칸을 그레이트하게 만든 건 우리나라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앞으로 시장 움직임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이 옳은지 투자 의견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는 트럼프 승리에 일찌감치 베팅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방산, 원전주 쪽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실제로 초박빙이다 이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모든 언론이 박빙이다 그래도 믿지 말고 그 언론은 또 그 편향성 있잖아요. 네. 제가 트럼프에 올인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동안 급등했던 뉴스케이나 이런 거 다 팔아서 테슬라로 다 몰자. 한 종목만 몰자. 한 종목만 때리자 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흑인 여자는 아직 대통령이 안 된다. 좀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본 거예요. 미국의 그 백인 우월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전환이 되겠나.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상으로 사임하고 다시 대리인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왔으면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요번에 또 실패를 경험해서 다음에도 대선 주자나면 난 다음에는 배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저 언론에서는 그동안 그 후보를 굉장히 밀어주는 역량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지역별로는 저 사람 누구야 인지도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로 올인한 거에 가장 거는 요번에 암살 시도에서의 그 에너지 그거를 능가할 만한 게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됐어요. 오늘 잘 매도하십시오. 요새는 한 템포 빠르셔야 돼요. 매도하라는 말씀은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랐던 종목들을 팔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서학 투자자들 테슬라 산 분들은 오늘 잘하면 한 290, 300불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지금 봅니다. 시간의 거래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제는 이 트럼프라는 분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서 자기를 밀어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올인한 거 아닙니까? 네. 그 올인한 입장은 또 당연해요. 관세 전쟁 미중할 때 본인은 또 중국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려면 이제 새로운 거를 가야 되니까 오히려 이 그림 보시죠. 트럼프 미디어가 50불 갔다가 30불 깼을 때 다시 사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50불 근처면 더 다 때리십시오. 이 트럼프 관련돼 갖고 재료 때 다 때려라. 그 다음에 테슬라는 반만 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이거보다 스페이스 X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스페이스 X 연결고리와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또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우주항공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집권 때 앨런 머스크한테 무슨 직책 주나 볼래요. 좀 다르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그 공약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약 다 뻥꾸 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가면은 금방 끝냈다. 못 끝내요. 더 길어지지. 거기 해결 못 할 겁니다. 중동 사태 더 심각해질 거고.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이 만나줄 것 같아요. 푸틴하고 친하지. 푸틴하고 저는 김정은은 이제 그 트럼프 팽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이기로 이제 아메리칸을 그레이트하게 만들 건 우리나라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위로 가자마자 오늘 오전장에 시가상위종부터 급락하는 게 그 얼마나 괴롭히면 이제 환율 급등하고. 그래서 제가 1,400이 아니라 1,450까지 열어놔라.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그 강요들을 선임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중국 때리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또 말을 살짝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를
그대로 믿지 마세요. 이 트럼프 대통령 연구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말방구예요. 말을 먼저 터뜨려요. 근데 실제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간단해서 우리는 또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주한 믿음 뭐 몇 배 놀린다. 못 올려요. 못 올립니다. 대신 협박해갖고 미국한테 빨리 들어와라든지 우리 기록 개입해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맨적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트럼프 미디어는 다 팔아라. 네. 그 다음에 테슬라는 반만 팔자. 그리고 스페이스 X 관련된 그 이제는 미국이 위대학을 만들 거는 달나라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달나라 보내는 거. 분명히 그 프로젝트가 크게 나올 겁니다. 앨런 머스크를 이용할 거고. 네. 그러면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 X에서 전 세계에서 아메리칸을 위대하게 만들 거는 우주를 가갖고 거기에 먼저 선점하고 광물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중국 누르고 유럽 누를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케네디 프로젝트 비슷한 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스페이스 X 쪽으로 가자. 저는 그래서 오늘 밤에 네. 급등 때 우리가 집중했던 테슬라 반, 그 다음에 트럼프 미디어 반 팔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도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못 올라간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고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 이제 야간 시장에 네. 벌써 시장은 빨라요. 오전장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리잖아요. 야간에 엎어버려요. 재건도 약간 노이즈가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뜻대로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딴지 걸지. 푸틴 뜻대로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실전에 투입되는 시기가 딱 다음 주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은 방산과 재건 사이에서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틈새로 우주항공 쪽이 지금 야간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AP 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막 나와요. 탱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우리는 오히려 우주항공 쪽에 집중하시는 게 우리나라도 분명히 또 우주 쪽에서 미흡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또 견인차 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 고각으로 ICBM 쐈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핵 소탄도만 넣으면 이거 미국은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북한은 전쟁이 장기화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0년대 월남에 파병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뤘듯이 북한도 지금 단기간에 저는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파병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한 3년 끌어라가 북한의 최고 목표일 겁니다. 근데 저는 푸틴이 바로 끝내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최소한 2025년에서 2027년은 저는 전쟁은 더 확산되지 끝나지 않을 거다에 배팅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이 별로 없어요. 이란은 더 강화될 거고, 브릭스는 끼리끼리 모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피해보는 게 우리나라, 대만,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프랑스 신용도가 강등하고 유럽 쪽이 좀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블랙락이나 아시아 포트폴리오 헤지들이 전략은 뭘 하냐. 시가상위 종목들은 롱숏만 할 것 같고 그럼 지수는 못 갑니다. 네. 변동성만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거와 연결된 특화된 섹터나 정부 주도형의 정책 지속성 있는 거를 종목장으로 게임하거나 거버넌스 게임으로 계속 그 종목들 지분 참여하는 것들 싸우는 그런 장만 되니까 우리 장은 벌써 해답은 나온 것 같아요. 1년 동안 종목장이나 열심히 하자.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미 의회에서 상원 하원을 모두 공화당에 장악을 해서 조금 더 힘이 좀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보조금 관련된 종목도 자동차 급락하는 게 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저는 그거를 삼성 SDI나 엔솔 갖고 그 에너지를 보는데 네. 삼성 SDI 보세요. 이게 이제 30만 원을 깼습니다. 지금 우리가 37, 8만 원대 때려라는 게 이게 트럼프 되면 어떡하지? 뭐 이 논리로 한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25만 20만 때리라는 게. 근데 현대차가 20만 원 붕괴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는 18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는 게 이제 거기는 반드시 지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만 원, 18만 원에서 오히려 현대차는 매수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철폐한다 뭐 하더라도 여기서 빠질 수 있는 영역은 저는 7에서 10% 정도? 이제 그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 37, 8만 원 정도는 또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타이밍이 6개월 정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3개월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 됐는데 뭔가 보조금도 잡혔는데 더 이상 안 빠지네. 그리고 또 다른 재료가 나올 거예요. 다른 재료. 네. 그러면 분명히 미국의 전고체 삼성 SDI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서 뭔가 에너지를 주나 그런 거 갖고 또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데 그거는 내년 한 1, 4분기 정도?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이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 찼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이제 크게 더 공포스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이 삼성 SDI 엔솔 갖고 그거를 엔솔은 그게 37,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엔솔은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요 120선에서는 전번 파동에 32, 3만 원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막아내나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잘 가냐가 오히려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죠.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별로 먹을 게 안 보여요. 이게 SY 스택은 벌써 2,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가서 오늘 상한가인데 6,000원대는 먹을 거 없어요. SG는 지금 오늘 거의 상한가 가는데 시간에 의해서 거의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일시적재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남아있는 게 데모라든지 SY라든지 여기서도 뭔가 도화 엔지니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이미 위치가 하단에서 뭔가 안 올라간 것들 정도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 기계, 현대 에버다임인데 저는 12,000원 넘어가면 때릴래요. 데모도 13,000원, 14,000원대 매도. 전진건설 로봇이 또 에너지가 좋지만 3만 원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윗상단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딩 감각으로 때리시고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부터 트럼프 대통령 됐으니까 재건이야. 뭐 원전 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위치가 나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도로 하면서 저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우주항공입니다. 이 우주항공은 저는 미국에서 끌개를 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에너지가 우리가 모르는 걸 자꾸 뉴스에서 이제 진짜 달나라 프로젝트 나온다든지 뭔가 여기에 주도주가 나오면서 저는 여기다 배팅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트럼프 미디어 때려갖고 우주항공 가자. 미국은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으로 하자.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이제 보조금 축소라든지 미중 관세 전쟁이 확산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주가 그만큼 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2차 전지는 11월, 12월에 바닥을 잡을 거고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건 없다. 자동차 쪽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예. 이제 그 현대차 기준으로 네. 20만 원 아래에서는 이제 그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가 이제 더 이상 빼지 않고 이제 이 정도면 갖고 온다라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새는 한 템포 빠르거나 반대로 하셔야 돼요. 청개구리. 네. 이제 다들 이제는 트럼프 됐으니까 2차 전지 자동차 뭐 보조금 철폐하고 이제 거기서 떨어질 때 모으면 이제 3개월 오면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는 거고 이제 주도주라고 하고 막 떠는 것들은 이미 많이 오른 거는 하지 이미 어떤 것들은 100%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오히려 짱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차익 매물로. 그러니까 위치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원전주에서는 최근에 G2파워가 더블까지 갔습니다. 이거 전번에 설명했잖아요.
한 주가 5주 된 건데 이렇게 더블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트레이딩 감각으로 하시고 제가 어디 갖고 왔나 이럴 때 저는 이렇게 그 뭔가 원전주를 이렇게 뿌려봅니다. 100% 간 거, 5, 60% 간 거, 네. 3, 40% 간 거, 20% 간 거, 7,000원대 산 거 전번 10,000원 못 가고 9,000원, 10,000원 때리겠고요. 우진엔텍 25,000원, 3만원 때리겠고요. BHI도 13,000원 때리겠고 이 중간 상태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르비텍, 한전기술 이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이 어떤 면에서는 대장주 아닙니까? 근데 제일 못 갔어요. 얘가 이제 키 맞추기 게임이 나오나. 네. 이런 전략으로 상대 속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간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 외 종목을 이렇게 캐치해 갖고 왔거든요. 네. 여기 보면 루미르가 상한가예요. 그다음에 또 AP 위성 여긴 캠코아 스페이스 안 나왔는데 루미르 보시면 제가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무슨 조합 무슨 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여러분들 못 찾으니까 제가 이 방송 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바닥에서 머니게임 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박살난 것들. 내년 3월에 잘못하면은 감사보고서 리스크니까 1월은 늦어요. 그러면 1월 나오기 전에 미리 올려놓고 빠져나오는 머니게임이 요새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파도를 11,000원대 이거 묻지 마시고 해보세요. 이게 23,000원에서 더블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상한가 맞는 종목도 보세요. 루미르 다 항공우주입니다. 네. 컨셉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컴퍼니 K 뭐 파트너스. 그 다음에 또 HVEM이라고 있습니다. 신한 벤처 투자. 이런 것들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 이런 것들 머니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내일 당장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런 걸 생각하고 매수를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등하는 건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모펀드 머니게임으로 어떤 것들을 하나. 그리고 지금 SG가 여러분들 그 시간에서 왜 빠지냐면 이거 전환사채가 1,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3,000원짜리를 지금 대응하시는데 선수들은 전환사채 1,000원짜리 기준으로 변동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들만의 리그 매도자의 시각은 평균 단가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G2파워 같은 거 지금 뭐 8,000원, 9,000원이니까 곱하기 4배 하십시오. 한 주가 5주가 되는 싸움이니까. 네. 그리고 그런 그 유무상 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차익거래의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차익거래, 통계적 차익거래, 롱숏 전략,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의 기본은 단가입니다. 매매 주체별 그 이해 당사들의 단가가 우리는 우리 일반 투자가 가장 불쌍한 투자자들이에요. 시장에서 하는 그 단가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만의 리그는 단가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희석화된 게 있나? 전환사채가 어떻게 됐냐? 얘는 한 주를 2개로 쪼갰냐? 심지어는 5개 줬냐? 10개 줬냐?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종목 찾기 게임 지수는 여전히 삼성전자 공격하잖아요. 네. 현대차 못 가고. 그러니까 뭐 별로 지수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나마 굳이 한다면 SK 하이닉스 해갖고 단탄하라. 그리고 전번 시간에 삼성전자 하면 6만 전자 넘으면 5만 전자 산 건 때리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3,000원 뛰기 갖고 매매가 해야 되는 이 형국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삼성전자 제가 얘기해도 좀 화딱지나고 짜증나는데 네.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3,000원, 4,000원 갖고 꼬리 변동성으로 위클리를 뭐 어떤 때는 10배, 30배, 50배 만드니까 이 장이 언제쯤 추세로 가냐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가 이 방법밖에 없어요. MSCI 선지국 지수 들어가서 시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방향성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모펀드나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은 뭔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머니게임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항공 우주 중에서도 신규 상장된 종목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장 사라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우리는 어떤 것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전 미국보다는 이걸 이용해서 그 블랙록이나 아시아 헤지들이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환율이 기준이거든요.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갈 기세고요. 50원 더 올라갈 겁니다. 1,450원. 왜냐하면 내년 3월까지 이 중국이 대만 건드리는지, 네. 그 다음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그 북한이나 러시아가 뜻대로 안 되면 반대 전략을 쓸 것 같아요. 반대. 그럼 한번 붙어보자. 그럼 골 때릴 거 아니에요. 골 때릴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터질지, 우리 뭐라 그럴까, 남중국해를 건드릴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이제 프렌드 했던 애가 이제 동시에 배신해서 적이로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저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건 대충, 강요가 형성되니까 내년 3월 달에서 5월 달에 예측할래요. 그때까지는 환율은 계속 공격적인 약세로 갈 겁니다. 네. 달러 강세. 그래서 그 상황이 전개될 때까지.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때까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소를 잘 이용한,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도 급락, 예를 들어서 기아 현대차 샀어요. 7에서 10% 나오면 때려버릴 겁니다. 그 정도 에너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 제가 전번 시간에 이런 회사 추적하자, 이런 제가 추적해갖고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없으니까 무슨 파트너스, 무슨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애들이 이거 하나씩 보세요. 파도는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다 법무법인 무슨 다 사모펀드 무슨 조합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DS 단석도 게임 끝난 것 같아요. DS 단석.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한 게임 한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우진엔텍은 진행 중이에요. 우진엔텍은. 이거는 또 원전이니까 계속 우진엔텍은 한전 기술이 저는 8만 원에서 10만 원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소형원전 할 때 우리가 뉴스케일은 이제 17불 때부터는 다시 사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냥 박스 정도밖에 안 보이고 신고가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신고가는 저는 우주항공 쪽에서 나오는데 이걸 이노스페이스 갖고 볼래요. 이노스페이스는 우리가 또 코오롱 그룹의 거버넌스다. 이 코오롱 그룹 계열사들이 이가 지배 구조를 이노스페이스 갖고 TC진이나 생명과학 문제를 여기서 푸는지 봐라. 그게 이제 또 거버넌스를 우리가 또 조사해서 대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녹시알 그룹에는 벌써 유바이로직스를 따블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후딱 독딱 할 때 그 녹십자의 거버넌스 때 또 유바이로직스, 유비케어, 그 다음에 케어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머니게임들이 또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유바이로직스는 저는 게임이 끝난 것 같고, 또 사면도 게임이 끝난 것 같고요. 이것도 한 주가 2주 무상증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거버넌스가 있거나, 그 다음에 한 주나 2주로 전환사채 희석화, 이걸 전환사채 차익거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죽여요. 네. 어느 순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나쁜 얘기 없어 다 털리게 해요. 그 다음부터 급등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또 찾아드릴게요.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전번 시간에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지분 분쟁이나 거버넌스 전략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제2의 고려 아연 같은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좀 갖고 있다가 수익을 내보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전부터 상장을 시도하려고 해서 관리해주는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그 동영상 컨텐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그 클래스 101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올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항상
투자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 삼성전자보다 더 욕먹는 게 카카오그룹. 네. 근데 2020년과 2021년에 이 그룹이 왜 카카오를 쪼개갖고 상장시켰고, 그 다음에 그때는 문재인 정부, 그때가 BBIG.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세상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트렌드화 시켜서 만드는 거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받아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K밸류잖아요. 그럼 K밸류 관련된 종목들을 1년 후에 K밸류 ETF 사놓고 1년 후에 보시는 게 딱이라고요. 대표님, K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좀 좋지 않잖아요. 흐름이. 그러니까 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삼성전자 이게 올라가야 이제 지수단이 올라가면 은행주 외에는 밸류업 지수에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고 질문하는 게 카카오그룹입니다. 그러면 카카오를 저는 팔로우 맨으로 한번 보시죠. 네. 김범수, 이 별명이 브라이언입니다. 여기에 부인이 형미선 씨고 동생이 김하영 씨고 그 다음에 처남이 이제 유명한 형인 우 씨입니다. 이분이 가까이에서 알테오젠 투자해갖고 1,500억 버신 분입니다. 여기에 연골고리에 이 종목. 그래서 여기에 연골고리 제가 에브리버스 계속 하니 여기가 에브리버 투자. 이제 다음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다 추적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왜 설명하냐? 간단히 예를 들어서 2020년과 2021년에 뭐 상속하고 여기만 키우니까 이 가신그룹들 특히 김범수의 연결고리 조수영, 여민수, 공승주, 남궁원, 홍은택 이 유명한 분들이 다 한게임, NH라인, 삼성, SDS 인맥 출신들이거든요. 아니 니네도 뭐 왜 갖고 와?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노력했는데 안 줘? 여기서 갈등이 이제 패밀리와 가신그룹의 충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방법이 뭐냐? 쪼개갖고 상장시켜준 거 팔아라. 근데 어마무시하게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2021년 말까지 쪼개갖고 다 상장시켰는데 다 토막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토막 만드는 거는 성과 받은 거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직원들은 뭐야? 그때 따따상 사갖고 우리 사주 샀는데 족쇄가 돼버린 거죠. 그만두지도 못합니다. 그거 단가에 몇 분의 1 토막되고 이러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이분들은 다 엑시트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요. 지금 문제 푸는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시키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이걸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냐? 맨 처음에 이 얼라이언 파트너스가 1% 들어가서 뭔가 이슈화돼서 또 PF가 힘 실어주니까 이수만 이분이 대주주가 날 걸는 뺏기는 하이브에다 백기사 연출하고 이런 스토리텔링에다 카카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카카오 지분 싸움하고 이 등등등등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가 21% 카카오 엔터가 19% 가면서 이제 이거는 싸움이 정착됐고 하이브는 뭐 9% 줄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5% 신고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내부자 정보 이용하고 그래서 감옥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감옥 갔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뭘 풀라고 그러냐면 엔터테인먼트 그 과정에서 SM 보세요. 이게 15만 원대 제가 절대 옆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5만 원까지 빠진 겁니다. 5만 원에서 이 15만 원 안 갑니다. 그러면 대충 9만 원과 6만 원에서 박스니까 8만 원부터는 SM 파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보죠. 네. 그러면 이제 카카오 엔터를 갖고 왔어요. 지금 어떤 고민이냐면 패밀리 쪽에서는 지금 현 정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분식회계 검찰 조사하고 막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실패하니까 카카오 모빌리티를 파는 생각도 해요. 카카오 게임즈도 팔라고 그래요. 좀 팔아갖고 털어내면서 이 패밀리즈는 뭐 갖고 싶으냐면
은행주만 편하게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지분이 카카오가 27% 있고 한국투자증권이 27%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 전 카카오 분할시켜버립니다. 다음 전략이 카카오 분할시키는지 보세요. 그래서 카카오의 갖고 있는 아까 K큐브 홀딩스 이 지분을 카카오 지분으로 한 5%나 10%만 땡기면 이제 본인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를 쪼갠 다음에 카카오 엔터를 상장시키는 게임 하거나 이때 중국계 텐센트한테 헬프미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카카오 주주의 MAXMOPT 이거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지분을 6% 가지고 있네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를 풀어가려면 여기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엔터 이런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만화 그 다음에 또 소설 동영상 콘텐츠를 해갖고 텐센트의 중국에 있는 플랫폼에 실으면 이게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것도 넷플릭스를 꿈을 꾸는 거예요. SM도 갖고 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이나 이런 거에서 성공한 게 드라마 만든 게 가장 히트친 게 김비서는 왜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을 카카오 엔터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주주는 카카오뱅크 갖고 배당받고 편하게 있으려고 그러고 가신그룹은 여기서 이제 분할시키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 교통정리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것을 엔터를 주도한 분이 이 배재영 카카오 공동투자 총괄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책임졌는데 감옥 갔다 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일 체계로 간 거예요. 정신아.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이분이 이 가신그룹으로서 충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작년도에 전 CEO 중에 최고의 연봉자입니다. 80억을 받으셨나? 그거 이제 재벌 회장님보다 제일 1등으로. 네. 그게 이제 저는 반대로 보면 요번에 이거를 총괄하다가 총대 메고 이제 여기서 그만두시고 정신아 이분으로 되고 이분은 이제 뭔가 카카오 모빌리티나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쪼개고 합치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는 계열사 정리를 들어갈 것 같아요. 매각하거나 합치어서 이제 옛날 쪼갰잖아요. 이제 합치는 과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스토리의 가장 큰 수혜주는 카카오인가요?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요? 네. 왜냐하면 27일 때 이걸 노리는 누군가 딱 얼라이먼트 1% 2% 갖고 놓고 딱 하면 이게 또 싸움 붙잖아요. 이게 카카오뱅크고 네. 카카오는 여러분들 쪼개고 나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 상장시키면서 그 에너지가 카카오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만 원은 바닥인데 6만 원은 상단에서 이게 1년이냐 아니면 박스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지분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보니까 순서가 딱 정해지죠. 그리고 여기 또 싸움판이 붙으려면 우리 사모펀드라면 약점을 딱 누른다고요. 네. SM을 1% 갖고 눌러갖고 저렇게 만들었듯이. 그러면 여기에는 지분이 똑같은 카카오뱅크가 핵심일 거라고요.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도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투자신탁하고 절대 안 팔아요. 대주주들이 이 욕심이 무지 많아요. 심지어는 카카오 희생해서 그거 갖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분할 사업부하고 뭔가 제조업 부분하고 뭔가 분할되나.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카카오가 계열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굉장히 많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찍어봐요. 한 50개? 200개입니다. 200개요. 우리나라 외국에 90개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한 나머지가 있죠. 110개. 네. 이게 합치고 쪼개지고 이제 쪼갰잖아요. 이름 없이 다 카카오나 해쳐모 이게 다 해쳐모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엔터를 IPO를 언제 시키냐가 이제 이 법률 리스크가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 법률 판결은 또 지금 금감원의 검찰은 계속 조사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대권까지 봅니다. 그럼 이게 2027년 아닙니까? 그럼 3년 남았잖아요. 3년 동안 저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엔터 상장 시장조사 준비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매각이 들어가나, 네. 지금 쪼개기 매각이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이게 이제 거버넌스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려안 보지 말고 한미 사이언스 보듯이 카카오도 만약에 거버넌스 게임이 된다면 저는 카카오뱅크를 보겠다. 지금 자리 괜찮은가요, 대표님? 카카오뱅크? 오늘 22,550원이 종가네요. 그러니까 이 바닥권이 저는 이게 역배열에 5일선, 12선, 21선이 다 뭉쳐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역배열. 이제는 이게 3만 원을 돌파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고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뭐가 들어와야 됩니다. 얼라이먼트 같은. 네. 그것만 계속 추적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역사의 거버넌스예요. 네. 그러니까 코롱 그룹에서는 아까 이노스페이스, 그 다음에 녹시자 그룹에서는 유바이로직스 다음 타자가 이제 녹십자 MS가 됐던 유비케. 이제 이런 거를 왜 순서를 바꾸냐가 이 투자 역사나 이런 지분 관계나 옛날 싸웠던 스토리텔링이나 대주주 입장에서 에너지를 보면 아, 이번에는 이걸 노리겠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요. 네. 싸게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다 털리게 만듭니다. 그때 같이 모아서 다음 게임 나올 때를 응용하시는 게 지금 장은 그런 거버넌스 게임을 찾거나 사모펀드 중에서 이런 전환사채 인위적으로 죽이는 것들 찾아내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새로운 지분 분쟁 거버넌스 전략으로 어떤 그룹을 보시나 했더니 카카오 그룹이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수혜주는 카카오뱅크,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가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IPO가 가능한 카카오 엔터 쪽 카카오를 그 다음으로 수혜주로 살피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두 개가 또 있어요. 네. 전에 캔코와 에어로스펠이 인조 막 죽이는 게임이 이거 그래프 보세요. 12,000원에서 7,000원까지 10월 말까지 줄일 때 겁내지 말고 나눠서 사거나 이게 오늘 시간의 상한가에서 이게 이제 12,000원, 이게 바닥에서 따블은 17,000원입니다. 이거 따블 만들어 보시죠. 이제 우주항공으로. 이게 이제 또 그동안 죽여갖고 이것도 전환사채 이용한 희석화 전략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량을 모았다 그러면 이제 머니게임이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나? 항상 어떤 주가가 급락을 해요. 그러면 그 급락의 원인을 반드시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의 연속성과 그 진행 과정도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대표님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좀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한 5분 정도가 남았는데 항상 파생시장 움직임을 좀 봐주시잖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 이렇게 좀 예상이 되자 원달러 급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 선물시장 하락 이런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파생시장 움직임 동향 좀 살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파생시장은 340을 깼었어요. 340에서는 매수하십시오. 3년자 55,000원, 57,000원 바닥이니까. 대신 네. 6만 원이 저항이니까 이게 350입니다. 네. 그럼 340과 350 중간값 얼마예요? 345. 345가 돌파해야 뭔가 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다원시스입니다. 제가 현대로템이 이날 2021년 9월 7일 날 입찰 중단돼 갖고 급락할 때 겁내지 말고 사십시오 했어요. 입찰 중지당했는데 6개월. 6개월 지나면 되지. 이때가 17,000원, 2만 원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가 이 장대 음봉 보십시오. 11,000원이 9,000원까지. 이게 빠진 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빠졌냐면 기타 법인이 34만 주를 때린 겁니다, 이날. 근데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 있나? 기타 법이 나오면 이게 뭔가 또 이게 제3자 유증하나 아니면 뭐 이상한 거 하나 했더니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3년에 슈퍼개미 되시는 분이 이 종목으로 2만 원대에서 그 선행 매매해 갖고 문제됐던 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40만 주니까 이거 팔아서 다 팔려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원시스는 언제 하나? 다원 메딕스라고 하는 그 비상장세가 네. 언제 상장되나? 요것만 잡으시면 이것도 큰 게임을 할 수 있는 제2의 현대로템 같이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